같이 한번 문제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우리가 다음 주부터 화목토의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할지 얘기를 좀 해줄게. 화목토에서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토요일은 선택 과목을 하는 날이죠. 선택 과목을 하는 날이라서 확통을 하는 친구들은 나랑 토요일 1시부터 수업을 할 거고, 확통 나하고, 그 다음에 미적을 하는 친구들은 1시부터 그 부원장님하고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화요일 목요일에는 이제 수원하고 수투를 하는 날인데, 수원 수투를 진행을 할 때 반을 총 이제 3개 반으로 나눌 거거든요. 3개 반으로 나눠서 첫 번째 반은 그 부원장님이 하시는 반이고, 그 다음에 아래 2개 반은 내가 할 건데, 전에 얘기했던 거에서 약간 이제 목표치를 약간 수정해가지고, 그러니까 S반, 뭐 A1반, A2반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는 이제 1등급 목표, 그 다음에 여기는 2등급 목표, 여기는 3등급 목표, 요렇게 좀 설정을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2등급, 3등급이라는 거는 어쩌다 한번 2등급 나오는 거 말고 웬만해서는 2등급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걸 목표로, 그죠? 3등급도 마찬가지고 그런 정도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갈 거고,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에 일단 시간이 요렇게 두 반은요, A1반은 6시 15분에 등원을 해가지고 중간에 근데 우리가 또 문제를 푸는 시간이, 그러니까 테스트를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짰거든요. 6시 15분부터 7시 30분, 그 다음에 7시 30분부터 8시 45분, 8시 45분부터 10시, 이렇게 이제 세 타임으로 짰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1교시, 여기가 2교시, 여기가 3교시잖아. 그럼 1교시에는 A1반 수업하고 2교시에는 A1반이랑 A2반 같이 테스트하고 풀이까지 바로 같이 하겠습니다. 요 교실에서. 그러니까 4층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고. 그럼 A1반은 여기서 테스트까지 다 끝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귀가. 그 다음에 A2반은 요때 테스트 시간에 등원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A2반 수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오늘 본 것 같은 오늘 본 거는 이제 전범위가 다 들어가 있는 시험지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전범위가 다 들어가 있는 시험지가 아니라 우리가 지수로그 나갔을 때는 지수로그만 들어있는 시험지, 모의고사 문제로 그런 식으로 한 10문제 정도에서 15문제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푸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테스트를 좀 해나가고 그래서 9월 모의고사 전까지 수원 수투 한 바퀴를 다 도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 특강이 보면 위에 2가지가 붙어 있어요. 방학 특강이 그러니까 고3 방학 특강이 수학이 2개 있는데, 그러니까 좀 난이도가 높은 거하고 난이도가 낮은 거하고 이렇게 2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3 방학 특강이.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래도 3등급 안쪽으로는 나온다, 그런 사람들은 요 위에 거를 들으시면 되고, 부원장님이 진행하시는 수업이고, 얘는 이제 수능 완성 교재를 풀 겁니다. 수능 완성 교재가 수특보다 좀 더 어렵거든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수능 완성 교재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반 수업은 내가 이제 편집한 교재를 가지고 할 건데, 요거는 이제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수원하고 수투를 한 바퀴 또 한 번 더 도는 거예요. 그러면 특강을 듣고 수업을 들으면 9월 모의고사 전까지 2번 정도를 이제 도는 거지. 2번 정도를 돌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의고사 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전범위 수업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시험지를 봤을 때 사실 실질적인 난이도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까먹어서 그래. 까먹어서.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는 요만큼만 공부하면 되잖아. 요만큼 범위만 공부하면 되는데, 수능은 범위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여기 공부해놓으면 여기 까먹고, 여기 공부하면 여기 까먹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실질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2바퀴 정도 진도 복습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범위를 대상으로 계속 복습을 이어나가면 지금 느끼는 것보다 훨씬 쉬워질 겁니다. 느끼는 난이도가. 지금은 개념을 까먹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으로 내가 수능 때까지 내가 지금 현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등급을 받아보겠다, 이런 의지로
공부를 좀 해봅시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이 지금 A1반이랑 A2반 같은 경우는 명단을 대략적으로는 확정을 해놨는데 이게 조금 이제 나도 아리까리해요. 왜냐면은 확통하던 거랑 또 수원수투 하는 거랑 또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것 같은 형태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지 한 번 정도 더 확인을 해볼까 해요. 지금 오늘은 결석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정도 더 확인을 해볼까 하고, 그 다음에 반을 확정을 할 거고, 반을 확정해서 수업을 하다가도 뭐 지금부터는 이제 무조건 우리는 효율이야.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번 게 좀 쉬운 것 같아,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럼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바로바로 교체를 바꿔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우리가 수능 때까지 제일 효율적으로 결과를 뽑아낼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좀 해봅시다. 자, 일단 오늘 시험지 중에서는 번호 순대로 풀기보다는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못 푼 문제를 먼저 풀게요. 오늘 보니까 공통적으로 삼각함수를 제일 많이 까먹었어. 삼각함수가 조금 이제 다른 단원이랑 결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만 딱 하고 그 다음부터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까먹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못 푼 게 12번 문제였던 것 같네요. 12번. 자, 4페이지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이제 삼각함수 중에서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요런 게 등장하는 문제죠. 그치? 옛날에는 우리 한참 많이 풀었었는데 오랜만이지.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주어줬어요. 전체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주어줬어.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주어줬다는 것은 무엇을 사용하라는 얘기일까? 이건 사인 법칙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인 법칙이라는 게 뭐였니?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뭐 여기를 A, B, C 하고 마주보는 변들을 A, B, C 하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했을 때 이게 사인 법칙이죠.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랑 같고, 그게 사인 C분의 C랑 같고, 그것이 2R이랑 같다. 그쵸? 여기서의 R은 외접원의 반지름. 이게 사인 법칙이었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도 대문자 R,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려줬으니까 사인 법칙을 쓰란 얘긴데, 그럼 사인 법칙을 쓰려면 삼각형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요렇게 선을 그어볼 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긋고요. 아니, 하나만 긋게요. 자, 이렇게 하면 삼각형 두 개가 나오죠. 이랬을 때 지금 3이라는 요 현과 마주보는 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여기를 세타라고 해보면 이 삼각형 ABC에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통해서 요런 걸 하나 얻어낼 수 있어. 자, 사인 세타하고, 예은아, 사인 세타하고 마주보는 변이 누구예요 지금? 세타랑 마주보는 변? 길이 얼마죠? 3짜리죠? 그죠? 세타랑 마주보는 거 3. 그럼 사인 세타분의 3, 요것이 2R과 같아야 되는 거니까, 자, 외접원의 반지름 2니까 얘가 4가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사인 세타가 4분의 3이구나. 이렇게 사인 세타의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쵸? 지금 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쓴 거예요. 요 세타랑 마주보는 변이 3이니까. 자, 그럼 사인 세타를 안다면 비주야, 우리는 뭐도 찾을 수 있을까? 사인을 알면 코사인도 찾을 수 있죠. 코사인을 찾는 방법은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공식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식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공식이죠. 그죠? 이 공식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는 거는 그냥 삼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그죠? 사인이 4분의 3이 되는 삼각형을 그냥 그려요. 사인이면 빗변분의 높이 아니야, 그지? 요게 4고
요게 3이 되는 요런 직각삼각형을 살짝 그려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돌리면 요 변의 길이는 루트 7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하 코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7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요 방법을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 무엇을 꼭 체크해 봐야 될까? 이 삼각형을 그리는 방식으로는 무엇은 모르냐면 부호는 몰라요. 그죠?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세타가 무슨 각이에요? 예각이죠. 그죠? 세타는 예각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4분의 루트 7이겠구나 라고 찾아놓을 수 있다. 자, 그럼 요 세타에 대한 얘기를 찾았으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요 변의 길이를 한번 찾아볼게요. AC라는 변의 길이를 한번 찾아볼게요. AC라는 변의 길이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코사인 법칙으로. 그죠?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이란 건 뭐냐면 이 똑같은 삼각형에서 이 모양으로 쓸게요. A제곱으로 쓸까?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요게 코사인 법칙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A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 이거는 조금 이제 개인차가 있어. 나는 코사인 법칙을 그냥 써서 AC를 구하는 게 편한 사람도 있고요. 혹은 지금 ABC라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어떤 방법도 가능하냐면 B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정확하게 얘를 수직 2등분 하겠죠.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지죠. 그죠?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길이를 찾아도 되죠. 우리는 이 점을 H라고 할게. 우리는 좀 전에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7인 걸 알았잖아. 그러면 자, 요 지금 BAH라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면 어느 변분의 어느 변이에요? 요거 분의 요거 아니야, 그죠? 코사인 요거 분의 요거. 그러니까 자, 이 코사인 세타 이 4분의 루트 7이 뭐하고 같냐면은 얘가 3분의 AH랑 같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양변에다 3을 곱해주면은 AH의 길이가 아니지, 3을 곱했으니까 4분의 3루트 7 요렇게 구해지는 거지. 그죠? 그러면 AH의 길이가 4분의 3루트 7이면은 AC의 길이는 그것의 몇 배야? 2배니까 2분의 3루트 7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ABC라는 삼각형의 경우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선을 내려가지고 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나는 이런 게 귀찮아요 그러면 그냥 코사인 법칙을 써도 됩니다. 자, 어쨌거나 AC의 길이를 찾았다면은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발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왼쪽 삼각형 있잖아요. ACD라는 삼각형. 이 ACD라는 삼각형에도 세타라는 각이 있죠. 봐봐. 지금 여기서 여기 현의 길이가 요 현의 길이가 지금 3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3이라는 현에서부터 요렇게 나간 각이 세타죠. 근데 요 변의 길이도 얼마예요? 요 초록색도 3이잖아. 그치? 그러면 또 그 변의 양 끝에서 요렇게 원 위에 한 점까지 연결된 요 각 있죠? 요 각이 얘랑 어떨까? 같죠. 이런 거 우리가 원주각이라고 부르죠. 원주각. 그래서 호의 길이, 현의 길이가 같으니까, 현의 길이가 같다면 원주각의 크기도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러면 세타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왼쪽 삼각형에서 아까 전에 썼던 요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주면 AD가 나오겠지. 자, 지금 우리는 이 각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지? 코사인 법칙을 쓸 때는 무조건 내가 알고 있는 각하고 마주보는 변 있죠. 내가 알고 있는 각, 세타에 대해 알고 있잖아. 세타랑 마주보는 각, 마주보는 변, 그 변이 요쪽에 오게 식을 세워줘야 돼. 그래야지 얘랑 코사인 A가 같이 맞물려가지고 공식이 완성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자, 지금 찾고 싶은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x라고 잡는다면 삼각형 A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3제곱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3제곱은
그러면 3 말고 나머지 두 변이 이제 B하고 C인 거니까 자, 한 놈은 X고 한 놈은 2분의 3루트 7이죠. 그럼 얘네들을 제곱할게요. X제곱. 자, 그 다음에 2분의 3루트 7 제곱하면은 4분의 63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BC가 좀 전에 걔네 둘이야. 그러면 2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3루트 7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코사인 세타인 거잖아. 아까 찾아놨죠? 코사인 세타 4분의 루트 7 그쵸? 4분의 루트 7이 여기 들어간다. 요렇게 그러면은 이제 요걸 계산해가지고 X값을 찾으시면 되는데 요거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남아있는 애들 써보면 9는 X제곱 플러스 4분의 63 그 다음에 뒤에 거 다 계산하면은 4분의 21X가 되네요. 그쵸? 이렇게 4 곱하고 싶죠? 4 곱하면은 자 오른쪽 0으로 만들어주고 4X제곱 마이너스 21X 그 다음에 63에서 36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 27인가? 이렇게 되지 그치? 그래서 뭐 여러분 이제 뭐 당연히 알겠지만 이거 인수분해할 때 2, 2로 절대 안 됩니다. 그죠? 2, 2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를 2, 2로 놓으면 무조건 중간이 짝수가 나와야만 하잖아. 근데 지금 짝수가 아니잖아. 그럼 2, 2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1, 4로 놓고 인수분해를 해보는 겁니다. 1, 4로 놓고 해보면은 3, 9네요. 3, 9에 마마 이렇게 되니까 자 X값이 3이거나 또는 4분의 9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도 혹시 3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물론 보기에도 답이 3인 경우는 없긴 하지만 3은 절대 될 수 없는 게 얘가 만약에 3이 돼버리면 이게 전체가 정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잖아. 정사각형이 되면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나올 수가 없죠. 정사각형이면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2였겠지. 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얘는 탈락이고 얘가 그럼 X값이 되겠고 거기다 20 곱하라 그랬으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3등급 정도까지는 이 정도 난이도 문제까지 맞출 수 있으면 끝나요. 그러면 3등급까지 나올 수 있어.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공통 모의고사 22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5개 빼고 나머지 문제 중에서 얘가 지금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그쵸? 이거 맞출만 하거든. 내가 원하는 거는 요 정도까지예요.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요 정도 문제까지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주겠다 이거예요. 그죠? 자,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고요. 그 외의 문제들은 이제 뭐 기본적인 개념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웬만해서는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여러분이 주로 삼각함수들을 많이 까먹어가지고 첫 번째 페이지에 삼각함수 문제만 좀 골라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3번. 3번. 비주 맞았니? 예은이 맞았니? 내가 답을 안 불러줬구나. 답 한번 불러줄게, 얘들아. 시점 한번 해봐. 1번에 4번이고요. 2번에 1번. 3번에 4번. 4번에 2번. 그 다음에 2페이지에 5번에 3번. 6번에 1번. 7번도 1번. 그 다음 8번에 3번, 9번에 5번, 10번에 3번, 그 다음에 11번에 3번, 12번에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3번. 자, 그 다음에 뒤에 주관식으로 넘어가서 16번은 6입니다. 6. 17번에 4, 18번은 21, 19번이 235 이렇게 자, 앞으로 돌아와서 3번을 볼게요. 3번. 자, 여러분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뭐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잘 기억하는 게 좋겠지만 가장 삼각함수에서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래프란 말이야. 그래프.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탄젠트 세타가 5입니다 라는 탄젠트에 대한 얘기를 봤을 때 그럼 일단 탄젠트 그래프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점근선이 있고요. 이렇게 점근선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5라는 함수값을 가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쯤에서 끊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띠리리리리 가면은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점에서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그때 함수값이 5가 되는 지점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5다. 세타를 그냥 요 놈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지장이 없어요. 물론 이 5를 만족하는 세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세타로 잡고 풀어도 답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요 세타를 우리는 이 문제에서의 세타라고 볼 거예요. 그러면 자, 이 탄젠트 식에서 k 자리에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k 자리에 2가 들어가면요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고요. 3이 들어가면 탄젠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쵸? 그렇다면 자, 첫 번째 세타를 요 놈이라고 잡았을 때 과연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어디 있을까? 그 값이 뭘까? 그것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그래프상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한 주기가 또 있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또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세타에서 2분의 파이만큼 오면 어떻게 될 거냐면 세타에서 2분의 파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파이잖아? 여기가 지금 파이고요. 그럼 여기서 2분의 파이만큼 오면 여기쯤에 올 거예요, 여기쯤에. 그러면 여기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요 지점의 값을 지금 찾는 거예요. 그치? 일단 음수라는 거 보이죠? 음수고 이거하고는 길이가 많이 다르죠. 그치?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찾는 방법은 삼각함수의 각변환 했던 거 기억나나요? 각변환? 사인 뭐 파이 플러스 세타라던가 뭐 코사인 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던가 요것을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변환시키는 방법이 있었잖아. 그쵸? 본격적인 복습은 나중에 할 거니까 우리 요것만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일단 각변환을 할 때 각변환을 시키는 그 기준되는 각도가 얘처럼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요런 경우에는 각변환했을 때 앞에 있던 함수가 변합니다. 그죠? 만약에 사인이었다면 코사인으로 변하고 코사인이었다면 사인으로 변하죠. 탄젠트는 뭘로 변하지?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변해요. 역수로 변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일단 탄젠트가 탄젠트 분의 1로 변해야 되고 이렇게 탄젠트 분의 1로 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이제 세타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 자리는 세타라고 써주시고 자, 체크해야 될 것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냐를 체크해야죠. 그죠? 이 세타는 무조건 예각으로 가정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자, 2분의 파이면은 90도만큼 온 다음에 조금 더 간 거잖아. 몇 사분면이야? 아니지. 90도만큼 딱 가서 조금 더 가면 2사분면이지. 2사분면. 2사분면의 탄젠트의 부호는 마이너스죠. 그죠? 요 놈의 부호로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것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로 표현됩니다. 그럼 봐봐. 우리가 그래프에서 지금 요 지점 찾는 거였잖아.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지점이었죠. 자, 요 지점이 뭐냐면 탄젠트 세타 분의 1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야. 그럼 탄젠트 세타가 5였으니까 이거 뭐 얼마라는 거야, 이거? 요 지점의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5분의 1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5분의 1. 그쵸? 여기가 5니까. 그러면 5 구했고 마이너스 5분의 1 구했으면 이 문제는 끝났죠. 자, 이 지점에서 2분의 파이만큼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쯤에 올 거 아니야, 그지? 여기쯤에 오면 요거는 이 세타랑 함수값이 어떨까? 요거랑 똑같아야지. 얘나 탄젠트 함수는 주기가 뭐죠? 파이죠? 그러니까 세타의 값이나 요거 지금 여기서 세타를 기준으로 파이만큼 더 온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파이 플러스 세타의 값이나 함수 값은 똑같을 거예요. 그럼 얘만 그래? 그 다음 것도 그렇지. 그 다음 것도 그럼 이놈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결국 뭐냐?
이 시그마를 쭉 풀어 헤쳐보면 첫 번째 거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두 번째 거 5고 세 번째 거 다시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네 번째 거 다시 5고 이거의 반복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번째 항까지 더하세요. 그랬으니까 의미나 그냥 요것만 더해가지고 거기다 몇 배 해버리면 돼? 두 개 지금 합쳤잖아. 5배 해야지. 5배. 그죠? 얘네들이 더해가지고 5배 하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푸는 문제였고요. 자, 또 삼각함수 들어간 문제 중에서 5번은 삼각함수 들어간 문제 중에 제일 쉬운 문제였던 것 같은데 자, 5번도 그래프만 쓱 그려보면 끝납니다. 자,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y는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k의 그래프를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일단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죠? 1에서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내려왔다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가는 그래프가 코사인의 그래프죠. 그죠? 1이고 주기가 2파인 자, 요런 그래프가 코사인인데 이 코사인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죠. 그럼 일단 그래프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뒤집혀야지, 그치? 그죠? x축을 기준으로 뒤집히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되겠죠. 그죠? 이 초록색이 지금 마이너스 코사인 x인데 거기다가 k를 더했죠. 그러면 결국은 이 초록색 그래프를 그대로 k만큼 어떻게 해라? 요놈의 그래프를 그치? 그대로 k만큼 그대로 k만큼 이렇게 위로 올려봐라 이런 얘기죠. 그죠? 위로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k만큼. 자, 그럼 이렇게 k만큼 올라갔어. 그럼 k만큼 올라갔는데 그 그래프가 직선 y는 3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자, y는 3이면은 저기 위쪽에 있겠죠. 뭐 그냥 여기쯤에 그릴게요. 여기쯤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y는 3이라고 했을 때 이놈하고 이 초록색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지금 그린 그림처럼 나와도 되죠. 그죠? 혹은 얘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만 않으면 한 여기쯤 이 정도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지만 않으면 되거든.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의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낮은 지점 있잖아. 이 그래프의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낮은 지점 사이에 3이 딱 들어가주면 되죠. 그죠? 자, 근데 이 그래프의 가장 높은 지점은 얼마일까요? 가장 높은 지점은 아까 초록색 원래 그래프로 생각해보면 요 제일 높은데 1이었잖아. 그지? 1에서 지금 얼마만큼 올라갔어? K만큼 위로 올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그래프의 최대값은 K 플러스 1이겠죠. 그럼 제일 낮은 값은 얼마일까? 제일 낮은 데가 원래 어디였어? 여기였으니까 마이너스 1이었잖아. 마이너스 1에서 K만큼 올린 거니까 K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3이라는 숫자가 K-1이랑 K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조심해야 될 함정이 하나 있어요. 봐봐. 이 빨간 선이요. 이 빨간 선이 쭉 위로 올라가가지고 자, 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여기랑 요렇게 딱 겹칠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얘가 K-1이랑 같아질 때 그때는 여기 출발하는 지점에서 한번 만나고 끝나는 지점에서 한번 만나죠. 그러면 지금 여기 0과 2파이에 모두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두 번 만난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얘가 쭉 위로 올라가가지고 맨 위를 딱 걸치면 어떻게 돼 이때는? 이때는 한 번밖에 안 만나요. 그러므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요쪽에다가는 등호를 붙여야 되고 요쪽에다가는 등호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한쪽만 등호 붙어야 돼. 그럼 여기서 정리하면은 K가 4 이하다가 되고요. 여기서 정리하면은 K가 2 초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실수 K의 최대 값은 얼마인가? 4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등호를 안 붙였잖아? 그럼 답 없는 겁니다. 여기서 등호를 안 붙였다고 해서 그럼 답이 3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 K가 정수라는 말 없잖아요. 실수 K의 최대값이라 했잖아. 그치? 이거 놓치면 안 된단 말이야. 혹시 등호 붙인다는 것을 까먹었어도 실수 K의 최대값인데 K가 4보다 작아?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냥 3이구나 이러지 말고. 그치? 그 다음에 또 삼각함수가 들어가 있는 문제가 9번도 예전에 이제 우리가 수원할 때는 많이 했던
그런 문제 패턴인데 이것도 이제 그래프의 성질들을 까먹었으면 어렵죠. 뭐. 자, 우선 가장 먼저 요 fx의 주기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주기? 승현아, 이런 식으로 써져 있을 때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가 여기 딱 하나 있거든. 누가 주기에 영향을 미칠까? x? x가 중요한 게 아니고 x 앞에 누가 붙었어? 어? 개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식에서 x의 개수가 누구야? 어? 응? 야, 2 코사인 파이 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잖아. x의 개수가 뭐야? 그럼 이건 뭐야? 파이가 개수지. 파이가. 괄호를 쳐넣었다고 해서 x의 개수가 아닌가? 파이가? 파이가 x의 개수예요. 그러면 x의 개수가 파이면은 이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코사인의 주기를 x의 개수로 나누는 거지. 그럼 주기가 얼마짜리야? 2짜리야. 그럼 주기가 2짜리라는 사실을 알면요, 바로 누가 나온다? b가 나온다. 주기가 별거니 이 함수를 한 턴 돌고 나면 그게 주기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같은 위치까지 오면 이게 한 주기잖아. 그럼 주기가 2란 얘기는 b가 곧 2란 얘기죠. 그죠? b가 2란 얘기. 자, 그 다음에 c도 바로 나와요. c는 누구랑 한 주기 차이냐면 3분의 4랑 한 주기 차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봐, 3분의 4에서 출발해가지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면 여기가 한 주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3분의 4에서부터 이만큼 더 가면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c는 얼마다? 3분의 10이다. 그래서 b하고 c의 값이 바로 나와요. b가 2고요. c가 3분의 10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제 a만 찾으면 되는데 a도 뭐 대입해서 계산하고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충분히 그래프의 모양만 가지고 a를 찾을 수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여기 a가 0에서부터 1 사이라는 조건이 달려있죠. 0에서부터 1 사이라는 거는 양의 방향으로 아주 조금이잖아요. 그지? 지금 우리가 이 코사인, 자, 요 함수에서 이 a가 해주는 역할은? 이 a가 해주는 역할이 뭐지? 이 코사인 함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거죠. 그죠? 평행 이동시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요 2는 무슨 역할을 하죠? 원래 코사인 그래프가 요만했다면 앞에 2를 붙이는 순간 어떻게 돼? 이렇게 늘어나죠. 2배만큼. 그쵸? 그 다음에 이 끝에 붙어 있는 1은 무슨 역할을 하죠? 요 코사인 함수를 그대로 이렇게 올리는 역할을 하죠. 그럼 봐봐, 만약에 저 a만 없이 그냥 요렇게 생긴 함수는 어떻게 생길까요? 이렇게 생긴 함수. 자, 이 함수는 요 놈하고 일단 폭도 같고 높낮이도 같죠. 대신 평행 이동을 안 했으니까 기본적인 코사인 함수의 모양이랑 비슷할 거 아니야.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코사인 함수의 모양은 제일 높은 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함수잖아. 그죠? 그러므로 이 함수를 그린다면 얘는 여기 0,3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요런 모양의 함수겠죠. 요렇게 가는 함수겠죠. 요렇게. 그지? 그럼 답 나왔네. 요 파란 녀석을 옆으로 살짝 밀어가지고 요 지점에 도착하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그런데 요 지점이 얼만가 보면 요 지점은 지금 요렇게 내려와 보면은 정확히 0과 3분의 4의 딱 한가운데네. 얼마예요? 3분의 2지. 그러니까 요 녀석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분의 2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더니 얘가 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a 값은 그냥 얼마야? 3분의 2인 거야. 그죠? 그래프의 성질로 풀면 된다. 그죠? 네. 삼각함수 나오는 게 또 있었나? 나머지는 삼각함수는 없네요. 그죠? 나머지 문제 중에서는 4번은, 8번은
삼각함수가 나오진 않지만 그 코사인 법칙이 나오죠. 근데 코사인 법칙은 아까 한번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코사인 법칙 적용을 시켜주면 되고, 여러분 그리고 이런 문제 풀 때도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뭐 다 알고 외워서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삼각형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정삼각형의 높이랑 넓이 공식 있죠. 높이는 뭐였지 공식이? 그치, 2분의 루트 3 a였지.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넓이는 뭐죠? 4분의 루트 3 a 제곱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요 변의 길이가 2고 요 변의 길이가 6이고 그리고 요 각도가 60도라는 거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돌려버리면 PQ가 나오잖아. 그럼 PQ가 이제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A 자리에 넣어버리면 바로 풀리는 문제죠. 그쵸? 네, 그렇게 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일단 공통적으로는 10번과 12번까지만 얘기하고 공통 설명 끝낼게요. 혹시 12번 했나? 10번과 13번. 요거만 얘기하고 공통 설명을 끝내고 추가로 더 물어보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남아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0번은 요거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푼 사람도 있고 아직 좀 이 속도 그래프에 대해서 아직 좀 미흡한 사람도 있던데 우선 이 그래프는 VT 그래프예요. 속도 그래프예요. 그럼 이걸 해석할 때 V가 속력이란 말이지, 속도란 말이지. 그러면 이 물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 처음에 땅 출발하고 양의 방향으로 간 거죠. 속도가 양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일 때 있죠. 이렇게 꺾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죠? 이게 정지한 건가요? 정지한 거 아니죠.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뀐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이건 똑같이 지금 양의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속도가 쫙 이렇게 올라가다가 속도가 늘어나는 속도가 이렇게 준 거예요. 그죠? 그랬다가 자, 요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속도가 얼마가 됐어? 속도가 0이 됐죠. 그랬다가 다시 어떻게 돼? 다시 또 증가하죠. 그럼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0초부터 4초까지는요. 이 물체는 계속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다? 플러스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만 움직인 거예요. 그쵸? 그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럼 이 물체가 운동 방향이 바뀐 것은 언제야? 4초에서만 한 번 바뀐 거예요. 그 외의 지점에서는 속도의 변화량이 0이 되긴 했지만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쵸? 여기도 속도가 잠깐 0이 됐지만 같은 방향으로 다시 움직였죠? 운동 방향은 한 번밖에 안 바뀌었어요. 그쵸?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 8초 동안 운동 방향 3번 바꾼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지, 그치? 운동 방향은 오로지 한 번밖에 안 바뀌었습니다. 자, 3초에서 5초일 때 P의 속도는 감소한다. 이건 그냥 순수하게 이 그래프에 Y 값이 떨어지면 감소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 자체가 속도 그래프잖아. 그죠? 3초부터 5초까지는 Y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Y 값이 떨어지면 속도가 떨어지는 거지. 그치?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3초가 되는 순간 가속도와 3초가 되는 순간의 가속도?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이잖아. 속도의 미분계수. 그러면 이 순간의 순간 기울기니까 요거죠, 요거. 기울기 얼마야? 3초에서의 순간 기울기 0이죠. 그러면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자, 5초에서도 어때? 5초에서도 순간 기울기는 0이죠. 그쵸? 그러므로 3초, 5초의 가속도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1부터 8 사이에 1초일 때와 같은 가속도를 갖는 순간. 근데 보면 1초일 때도 0이죠. 그럼 우리는 가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을 다 찾으면 되겠지. 가속도가 0이 되는 지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초 빼고 나머지 2, 3, 5, 6, 7 다섯 군데. 그러면 리을도 맞아. 그 다음에 미음에서 출발 후 4초일 때 점 P의 위치는 원점이다. 당연히 어때? 틀린 거야. 아까 뭐랬어? 0초부터 4초까지는 계속 어느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만 갔다 그랬잖아. 그치? 그 어떻게 여기서 원점이 올 수 있어? 양의 방향으로 한참 가 있겠지. 정확하게 말하면 요 부분의 넓이하고 요 부분의 넓이 있잖아요. 그쵸? 이 넓이의 한 만큼 가 있는 거야. 양의 방향으로. 원점이 아니죠. 그쵸? 양의 방향으로 한참 가 있는 거다.
그래서 미음은 틀렸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을, 디귿, 미을, 니은, 디귿, 리을 세 가지, 세 개였고요. 13번 가겠습니다. 자, 13번은요. 이제 요런 종류의 문제가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미분에서 어려워하는 패턴의 문제인데, 얘는 그런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조금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보고 해보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모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해볼 수 있는 것. 자, 특히 나에 있는 요 모양을 만났을 때, 자, 요 모양을 만났을 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x에 뭐 넣어본다? x에 0 넣어본다. 그쵸? 물론 이 문제에서는 0을 집어넣으면 좌변과 우변이 다 뭐가 돼요? 다 0이 돼버리죠. 그쵸?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큰 의미가 없지만 요런 패턴으로 그려져 있을 때, 요런 패턴으로 쓰여져 있을 때 x에 0을 대입해 본다. 그러니까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아지면 무조건 뭐가 되니까? 정적분 값이 0이 되잖아. 그치? 그것을 활용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얘를 뭐 해볼 수 있어요? 얘를 x에 대해서 뭐 해본다? 미분해본다. 그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거 확실히 구분해 줘야 돼. 왼쪽에 있는 이 정적분이랑요, 오른쪽에 있는 이 정적분은요 전혀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죠? 왼쪽에 있는 정적분은요 윗끝이 x죠. x라는 변수잖아. 근데 오른쪽에 있는 정적분은요 아래끝 윗끝이 둘 다 뭐야? 상수예요. 상수.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정적분을 했을 때 그 결과가 x에 대한 식이 나올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정적분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가 돼? 그냥 어떤 값이 나오는 거지. 그쵸?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요런 녀석을 어떻게 하죠? 요 녀석을 우리가 상수로 놓고 생각을 하죠. 그쵸? 는 k다. 뭐 이렇게 놓고.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가하 조건에서 0부터 1까지의 정적분 값을 알려줬잖아. 그치?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쓴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풀이고, 이 문제에다가는 그럼 여기 x자리가 1이 되면 가와 같은 모양이 되겠네. 그쵸?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해봐야 될 첫 번째는 x에다 1을 넣는 거죠. 자, x에다 1을 넣어보면 그럼 좌변이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그쵸? 요거랑 똑같아지니까 우변은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으니까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0부터 a까지 ft dt, 요게 그러면 그지? 요 녀석이 지금 상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상수인데 그게 요거랑 같으니까 양변에 4 곱해주면은 지워지고 얘가 8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0부터 a까지 ft dt가 8이야. 그럼 우리는 이 초록색 부분을 통째로 그냥 8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이 초록색을 통째로 8이라고 생각해. 자, 그러면 나에 있던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0부터 x까지 ft dt가, 자, 초록색이 다 8 됐으니까 2x 제곱이라는 식이 나오죠. 그쵸? 여기가 그냥 8이니까. 그럼 승현아, 이 상태에서 이제 양변을 뭐 해볼까? x에 대해 미분해 보는 거지. 그치? 자, x에 대해 미분하면 좌변은 요 안에 있는 녀석이 그대로 나오죠. t만 뭘로 바꿔서? x로 바꿔서.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얘가 미분되니까 4x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fx가 4x면은 fx가 4x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누굴 찾으면 되냐면 a를 찾으면 돼. a. 그치? 근데 이 a는 요 식에다 그냥 넣으면 되죠. 그렇죠? fx가 4x니까 여기 요 녀석이 ft니까 이거는 4t 이렇게 볼 수 있죠. 4t. 그래서 우리는 0부터 a까지 4t dt를 계산할 건데, 요거 적분하면은 2t 제곱에 0부터 a까지니까 2a 제곱이죠? 2a 제곱. 2a 제곱이 얼마인 거야? 8인 거야. 그쵸? 2a 제곱이 8이고, a가 양수라는 말도 해줬으니까 a는 뭐다? 2다. a는 2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fa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f2를 구하라는 얘기죠. 8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조금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잠깐 고민할 수 있지만 충분히 우리가 풀만한 문제였고, 뭐 주관식 문제들도 대부분 여러분 잘 풀었는데 주관식 문제 중에서 19번 정도 있잖아요. 19번 정도 문제는 4점짜리지만 충분히 여러분이 맞출 만한 문제다. 그쵸? 그러니까 이 19번 같은 문제는 사실 시간만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거잖아. 하나씩 넣어보면서 규칙을 발견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규칙을 발견할 때 이제 문제를 좀 잘 읽어야죠. 문제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야 되겠지. 자, 그럼 공통풀이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날 카톡방에 다시 한번 올려줄게. 그날은 상우가 없으니까 6시 15분에 일단 다 오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만. 그리고 우리는 수특을 위주로 공부를 할 거고요. 올해 수특 말고 작년, 재작년 수특까지 다 좀 풀어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 아이고 시험 끝났는데 와서 공부하느라고 고생했어요. 잘 가요. 좀 더 질문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남아서 질문해. 승현이 어떤 거? 여기다 풀어줄게. 몇 번? 7번. 7번. 오케이, 7번. 잘 가. 잘 가. 자, 7번은 위치가 요건데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그랬잖아요. 그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는 건 속도에 부호가 변한다는 얘기거든? 그치. 미분해가지고, 미분해보면 dx dt, t에 대해 미분해보면 요게 3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a 이렇게 되잖아. 요 t에 대한 2차 함수죠. 그럼 생각해봐. 2차 함수면, 그리고 아래로 블록하잖아. 그럼 이 아래로 블록한 요 2차 함수가 만약에 x축이랑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속도가 양수였다가 속도가 음수였다가 속도가 양수였다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여기서 운동방향 변하고 여기서 운동방향 변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어때야 돼? x축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죠. 그죠? 같아도 되죠. 그러니까 요놈의 판별식으로 풀면 되겠지? 요놈의 판별식 25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 의민이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래서 a가 3분의 25니까 8점 몇보다 큰 거죠? 9가 되겠네. 그치? 됐어? 수고했습니다.